네, 안녕하십니까. 오나인 솔루션스의 백영석입니다. 일단은 제가 초반부에는 좀 먼저 발표를 하고요. 중간에 제가 HD 인프라코어의 노재현 팀장님을 모셔서 그 혁신 사례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션의 아젠다는 크게는 한 네 가지 정도로 보실 수가 있고요. 첫 번째는 사실 그 최근에도 계속 차세대 SCM의 혁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면서 특히 그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도대체 앞으로의 SCM 혁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고민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나인 입장에서 사실 최근에 그 다보스 포럼에 갔다 오고, 그리고 사실 내부의 그런 CXO 저희 포럼을 통해서 고객사에 있는 그런 CXO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크게 앞으로 차세대 SCM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세 가지 테마를 좀 정의를 해봤고요. 그 정의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면서 결국은 SCM 혁신의 화두가 되는 그런 세 가지 측면을 좀 공유를 드리고요. 그리고 당연히 Gen AI, 뭐냐면 워낙 챗 GPT나 이런 Gen AI를 실생활에서 활용들을 하시는데, 그럼 과연 이게 SCM 관점에서의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비전과 로드맵을 갖고서 가져가셔야 되는지, 오나인 입장에서의 Gen AI를 설명을 드리고 어디까지 저희가 개발을 했는지를 공유를 드릴 거고요. 맨 마지막이 아니라 세 번째로는 결국은 SCM 혁신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핵심, 성공적인 SCM 혁신을 하기 위한 그런 세 가지, 몇 가지, 다섯 가지의 그런 요건들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고, 그거를 통해서 결국은 HT 인프라코어에서는 어떻게 이러한 다섯 가지 핵심 사항들을 고려를 해서 혁신을 해왔고 해갈지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고, 결국 마무리 질 때는 제가 다시 나와서 온라인 소개를 드리면서 세션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테마로는 사실은 기업 내에 존재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암묵지 정보들, 그러니까 뭐냐면 암묵지 정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시스템화되어 있는 데이터 또는 지식이 아니라 결국은 그 플래너,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 머릿속에만 존재를 하고, 또는 엑셀 스프레드시트에만 존재를 하는 데이터와 정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그 어떤 SCM 운영을 하게 되면, 특히 이러한 SCM 혁신했을 때 플랫폼을 도입을 하게 되시면 결국은 SCM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계획도 수립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하우들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사실 그런 문제를 해결할 때 한 80%의 정보는 시스템 내에 존재하지 않고 시스템 밖에 존재라든지 또는 스프레드시트에 존재라든지 계획자의 머릿속에만 존재합니다. 그러한 정보들을 암묵지라고 하는 거고, 그러한 현상을 보시기 쉬운 그런 어떤 하나의 일화를 보게 되면 결국 수요가 10% 이상 급증한다라는 그런 어떤 센싱이 됐을 때 과연 얼마나 빨리 공급에 대해서 대응 가용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그 공급을 늘림으로써 인한 비용이 얼마나 추가되는지를 파악하려고 하면 사실은 수일 또는 수주가 걸려서 그 답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현상이나 원인은 사실은 데이터 자체가 시스템 내에 존재하지 않고 지식이 존재하지 않고 결국은 사람의 머릿속 스프레드시트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해답을 갖는 데 있어서 수일 수십일이 걸린다는 것 자체는 사실 이러한 암묵지 정보가 기업에는 특히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암묵지들을 어떻게 하면 빠르게 디지털라이즈하고 디지털 지식화를 해서 얼마나 빠른 데이터에 의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큰 관심거리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앞으로 젠 AI를 만약에 구현하고 싶더라도 사실은 이러한 암묵지 정보가 디지털화되기 전에는 사실 이러한 계획과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젠 AI를 활용한다는 것은 약간 무리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챗GPT를 활용하시면 뭔가 질문을 던지면 프롬프팅을 하면 굉장히 똑똑한 답변이 오죠. 근데 그 챗GPT의 그런 어떤 디지털 날리지 모델이라고 하는 데이터 소스는 인터넷에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이미 디지털화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서 답을 제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스마트한 답변이 나오고 그럴싸한 답변이 나오고 그걸 통해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답변이 나옵니다. 하지만 만약에 기업 경영이나 계획 또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암묵지 정보들이 디지털화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결국은 이러한 디지털 혁신을 통한 의사결정과 계획에 있어서의 큰 혁신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역들 자체가 결국은 암묵지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디지털 데이터화를 하고 난리지화를 할 것이냐가 사실은 많은 그런 어떤 관심사가 되는 거고, 온라인에서도 포커스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젠 AI를 말씀드릴 때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영혁신, SCM 혁신의 화두는 사실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뭐냐면 예전부터 이야기하기를 SCM과 구매 혁신 또는 SRM, Supply Risk and 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에 대한
그런 어떤 컨버전스를 통해서 사실은 나의 공급망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 티어 1, 티어 2, 티어 3의 업스트림 서플라이 체인의 공급사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를 해서 그거를 통합된 플랫폼 내에서 같이 계획을 수립하고 리스크를 센싱하고 그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서플라이어들과의 그런 어떤 협업을 통해서 그들의 캐파시티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인벤토리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는 굉장히 제약적입니다. 이게 아무리 그냥 데이터를 우리가 거래 관계에 있지만 그런 정보를 오픈해야 하는 것도 굉장히 꺼려하고요. 근데 요즘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특히 그 ESG라고 하는 그 어떤 요건 자체가 이제는 어떤 옵셔널한 선택 사항이 아니라 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그 공급사와 그 OEM 제조사와 어떤 공급 협력 업체 간에 ESG 관련된 데이터, 특히 스콥 3에 관련돼서의 리포팅에 대한 그런 어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떤 카본에 대한 어떤 그 정보들 자체를 쉽게 많이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SG 데이터를 공유하는 측면에서 그 영역 자체를 좀 더 확장을 하고 결국은 공급업체 티어 1, 티어 2, 티어 3의 캐파와 인벤토리를 받아들여서 그거를 우리의 공급망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을 하고 결국 그 공급망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러한 변화 자체가 우리의 수요, 어떤 고객한테 그런 어떤 그 디스럽션이나 리스크가 임팩트를 주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공급망 대응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그런 어떤 성과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서플라이어 릴레이션십과 그런 어떤 서플라이 체인에 관련된 그런 컨버전스에 대한 부분이 두 번째 큰 화두로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결국은 하이퍼 오토메이션 또는 다이내믹 시나리오 플래닝이라고 하는 기능 케이퍼빌리티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그 워딩을 좀 바꿔서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건 초자동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터치리스 플래닝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터치리스 플래닝을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은 이러한 그 SCM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시면은 결국은 AI, ML을 통해서 수요 예측을 자동화하고요. 그래서 사람이 손을 안 대고도 실질적인 베이스라인 포캐스팅을 더 잘 예측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급 계획을 수립할 때는 대부분 굉장히 스마트한 애널리틱스나 어떤 그 최신의 공급망 계획의 그런 어떤 솔버를 활용을 해서 소위 얘기하는 공급 계획의 엔진을 활용을 해서 그 공급 계획 수립을 자동화를 해주시죠. 그래서 결국은 수요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얼만큼 우리가 매칭을 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자동화가 된 상황에서 이런 플랫폼을 활용하는 상황에서 사실 이 결과 자체가 굉장히 정확하고 그리고 이 결과 자체가 제때 적시에 우리가 구할 수 있으면 사실은 사람이 수작업으로 뭔가 수작업 조정을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이제 사실 그 현실을 들여다보게 되면 대부분의 그런 어떤 SCM 혁신한 기업에서 아무리 좋은 SCM 솔루션이나 APS 솔루션을 도입을 하시더라도 수작업 개입 없이 어떤 계획을 실행에 연결시키는 그런 기업들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근본 원인을 들여다보게 되면 사실은 그 근본 원인에 있어서 데이터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터치리스 플래닝을 운영하는 것은 자동화에도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되고요. 그런 어떤 아질리티를 가져간다는 데 있어서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만 사실은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클린징이라고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데이터 정비, 기준 정보 정비나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사례를 하나 보게 되면 저희 회사의 고객사 중에 그 글로벌한 그 맥주를 공급하는 전 세계 가장 큰 맥주 제조 공급업체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기존에는 SAP APO를 쓰다가 O9 도입을 해서 지금은 전 세계 글로벌 롤아웃한 이후에 전체 공급망과 그런 어떤 공급과 수요 예측에 대한 터치리스 플래닝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고도화하고 있는데 초반에 저희가 공급 계획을 적용을 한 이후에 사실은 터치리스 플래닝이라고 하는 KPI를 가지고서 지속적인 포스트 게임을 가지고서 실제 스마트한 엔진이 뱉어낸 계획 자체를 가지고서 얼만큼 수작업으로 조정을 하지 않고 실제 실행까지 연결을 시키는지에 대해서 계속 트래킹을 했습니다. ABI에서. 근데 그 결과를 들여다봤더니 굉장히 30% 정도만 터치리스로 운영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들 수작업으로 손을 대가면서 조정을 한 이후에 실행으로 연결을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 원인을 들여다봤더니 예전에 SAP APO를 구축했을 때 사실은 그 맥주 제조 과정에 있어서 끝에
패키징이라는 공정이 있는데 그 패키징 공정 내에 캐파시티를 모델링을 할 수가 없어서 기존의 그런 어떤 경직된 그런 그 서플라이 체인 시스템 내에 그 캐파시티가 제대로 모델링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계획 담당자가 결과가 나오면 실제 그런 패키징 라인에 있어서의 캐파를 반영하기 위해서 엑셀을 활용을 해서 다시 그 숫작업으로 손을 댄 다음에 다시 시스템에다가 그 계획 결과를 업로드하는, 결국은 그 자동화와 숫작업의 그런 어떤 조합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제대로 그런 어떤 라인 캐파, 그 패키징 캐파가 제대로 반영이 돼 있다고 했었으면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 저희가 그걸 파악하고 나서 저희가 구축했던 솔루션에다가 결국은 그 패키징 라인 캐파시티를 다시 모델링을 해서 다시 돌렸더니 그 터치리스트라고 하는 KPI 자체의 어마무시한 그런 어떤 개선 자체가 볼 수가 있었던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SCM의 혁신을 하실 때 아마 컨설팅 회사나 솔루션 회사를 만나더라도 대부분 이런 말씀들을 하실 거예요. SCM을 잘하려면 뭐가 전제 조건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기준 정보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것부터 정비하세요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 기준 정보를 정비하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기업에 있어서 60%에서 80%의 기준 정보는 ERP라고 하는 데 들어가 있고요. 근데 사실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캐파시티 정보나 어떤 라인 캐파 아니면 뭐 리드 타임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그런 어떤 기준 정보들이 필요한데 그들은 사실은 ERP에도 제대로 존재하지 않고요. 사실 어떤 사람의 스프레드시트나 계획 담당자의 머릿속에 있는 정보만 가지고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떤 크나큰 대규모의 기준 정보 정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사실은 빠르게 플랫폼을 구축을 하시고 거기에 이제 터치리스트 플래닝이라는 걸 통해서 결국은 생산성에 대한 향상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 빠르게 감지하고 빠르게 리액티브하게 아질리티 있는 스피드를 가지고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터치리스트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포스트 게임을 하게 되시면 결국은 생산성 향상, 대응력 향상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준 정보에 대한 어떤 정확도 또는 그 정합성 향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전반적인 그런 SCM 운영 혁신에 있어서의 결과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서머라이즈를 하면 결국 최근에 들어서 차세대 SCM 혁신에 있어서의 큰 화두는 첫 번째는 암묵지에 대한 디지털 날리지화가 굉장히 큰 거고요. 두 번째는 SCM과 SRM에 대한 어떤 통합,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ESG를 기반으로 한 어떤 그거를 교두보 삼아서 SRM의 확장 그리고 서플라이 릴레이션십 자체에 대한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확장이 필요한 거고요. 세 번째로는 결국은 하이퍼 오토메이션, 방금 말씀드렸던 터치리스트 플래닝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서 시나리오 플래닝을 겸비해서 빠르게 어떤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가져가는 게 큰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네AI 쪽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저기 보시면 두 가지 필러가 있죠. 하나는 디지털 날리지 그랩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저 부분은 O9이 저희의 그런 어떤 O9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 플랫폼으로서 활용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저희의 파운데이셔널한, 펀더멘탈한 그런 어떤 그 구조이고요. 저 안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이미 지식화가 돼 있고 난리지화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대규모 언어 모델 없이 뭔가 추가적인 정성적인 정보 자체를 난리지화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O9 입장에서 생성형 AI를 이야기할 때는 저기 보시는 것처럼 제너레이티브 AI 에이전트라는 것을 저희는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너레이티브 AI 에이전트는 뭐 어떻게 단순하게 해석을 한다고 하면 결국은 디지털 개인 비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순한 어떤 타스크에 대한 수행부터 그리고 어떤 질문에 대한 어떤 날리지 퀘스천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구해주는 것. 거기서부터 더 나가서는 어떤 시나리오 플래닝을 하기 위한 다양한 복잡한 그런 어떤 워크플로우 자체를 구현하는데 그 부분을 어시스트 해줄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서 구분되는 것으로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젠AI를 이렇게 투자를 하고 개발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젠AI를 통하면 암묵지 정보 자체를 결국은 디지털화하는 데 굉장히 그런 어떤 가속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젠AI를 유스케이스 측면에서 활용하게 되면 사용자들이 하게 되면 결국은 전사에 있는 모든 임직원들의 그런 어떤 그 퍼포먼스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상향 평준화의 기회를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젠AI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젠AI를 통해서 결국은 혁신에 대한 스피드를 빠르게 해서 빠른 혁신과 이노베이션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 더 나가서는 생산성 증대, 어떤 프로덕티비티의 개선도 예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9의 그런 어떤 개발 로드맵을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는
아토믹 에이전트라는 걸 통해서 단순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뭐 데이터를 찾아온다든지 데이터를 에디트한다든지 업데이트한다든지 수요 예측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정보 자체를 서머라이즈 해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단순한 리퀘스트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컴포짓 에이전트가 그 아토믹 에이전트를 복합적으로 연결을 해서 실질적인 워크플로우를 만들어내고 그 워크플로우에 의해서 어떤 플래너들이나 익숙하지 않은 분들 그 어떤 신입 사원들한테 어떤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엑스퍼트 정보를 공유하면서 그 가이디드 프로시저나 가이디드 워크플로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저희는 지속적으로 그런 어떤 추가적인 그런 컴포짓 에이전트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저희의 로드맵으로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한번 데모 화면을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컴포짓 에이전트, 엑스퍼트 SOT가 되는 거고요. 지금 하나하나의 그 아이콘들이 사실은 그 아토믹 에이전트가 돼서 그 아토믹 에이전트를 연결하면서 지식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어떤 그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플래너들이 어떤 특정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아까 그런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금 UI상에서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는 사실은 대화형으로 해서 그 온라인에 AI 에이전트와 계속 대화를 하고 거기서 어떤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저희가 대화형으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현재 GenAI의 구성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그런 어떤 몇 개의 선택된 고객사들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POC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GenAI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이 있는데 결국 SCM 혁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과연 그럼 핵심 요소가 뭔지를 들여다보게 되면 첫 번째 플래닝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고 암묵지를 디지털 날리지화해야 된다는 건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은 이 SCM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시스템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의해서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 내의 거버넌스 체계를 확실히 정립을 하고 그 거버넌스 체계대로 운영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은 전 세계 글로벌 그 SCM 혁신을 잘 수행한 기업들 중에 삼성전자가 사실은 그 팔리시 기반의 그런 어떤 SCM 운영을 가장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NFNA라고 얘기하는 No Forecast, No Allocation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포캐스트를 안 하면 공급 할당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포캐스트를 덜 해도 페널티를 받고 포캐스트를 더해서 공급 물량이 줄어들어도 굉장히 그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팔리시와 데이터 주입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케이퍼빌리티 측면에서 이게 유연성과 아니면 뭐 정합 그 스탠다드의 그런 표준 기능이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하이브리드가 중요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 29개 인더스트리별로 베스트 프랙티스가 내재화되어 있는 레퍼런스 모델이 있는 거고요. 그 레퍼런스 모델 위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추가적인 이노베이션이 가능한 거고 결국은 그런 어떤 플렉시빌리티가 없이 어떤 새로운 데이터나 경영 환경이 바뀌었을 때 새로운 기준 정보를 받아들여야 되고 새로운 운영 정책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경직된 시스템이 그걸 못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사실은 다시 엑셀 스프레드시트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그 암묵지의 형태의 운영 기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플랫폼에 있어서는 플렉시빌리티와 스탠다드가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 자체는 어떤 플래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 임원부터 계획자까지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서 지속적인 혁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현대 HD 인프라코어의 노재현 팀장님을 모셔서 지금까지 O9을 가지고서 어떠한 여정으로 SCM 혁신을 진행해 오셨고 앞으로 어떠한 진행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HD 현대 인프라코어에서 글로벌 SCM 팀을 맡고 있는 노재현입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굴착기 휠로더 중간에 있는 저 트럭이 ADT라고 Articulated Dump Truck입니다. 그래서 건설 기계 장비를 생산 및 제조하는 회사고요. 매출 약 5조 원, 영업이익은 약 매년 한 2천억 이상을 하고 있고 전 세계 글로벌 생산 및 그 영업 거점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그림은 저희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표현되는 그림인데 맨 밑에는 결국은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거고 저희 회사는 이제 미국 팔런티어 회사하고 2019년도에
한 수십억 들었습니다, 여기.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라는 시스템을 갖췄고요. 중간에 이제 엔드-투-엔드 비저빌리티하고 옵티멀 플렉서블 오퍼레이션은 저희가 2021년부터 3년 동안 온라인 솔루션스하고 프로젝트를 두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나오겠지만 지금 저희는 약간 반쪽짜리거든요. 저 중간 부분은. 왜냐하면 공급 계획 쪽은 프로젝트를 했는데 수요 계획 쪽은 아직 하지 못해서 저희가 거의 엑셀 기반의, 아까 여러 번 얘기 나왔죠. 각 지식이 각 담당자의 엑셀에 있다. 그래서 아직은 수요 관리 쪽은 저희가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그 반쪽짜리로 표현했고, 좀 전에 백 전무님께서 말씀해주신 터치리스 디맨드 플래닝, 요게 이제 궁극적으로 가야 될 방향입니다. 마지막 요 페이지하고 다음 페이지 이제 두 장인데요. 저희가 3년 동안 했던 일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거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저희가 제가 삼성전자를 한 10년 다니고 우리 회사를 처음 SCM을 하러 왔는데 제일 먼저 쇼킹 놀란 게 뭐냐면 우리 회사는 마스터 플래닝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북미법인의 담당자가 시장 예측 포캐스트도 자기가 하고 셋업 포캐스트도 자기가 하고 세림 포캐스트도 자기가 하고 심지어 본사에서 몇 개를 만들어서 몇 대의 장비를 보내달라는 그 슈먼트 DP, 이제 구매 계획이죠. 법인 입장에서는 저희는 그 슈먼트 DP를 공장에 주고 캐파 계획도 짜고 라인 운영 계획을 짭니다. 근데 그거를 한 사람이 다 넣어요. 그러니까 판매 계획과 구매 계획이 서로 괴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급이 부족하면 장비를 받고 싶으니까 영업은 판매 계획은 그대로 있는데 공급 계획을 늘리는 거죠. 구매 계획을. 그럼 저희 팀은 생산하고 회의를 하면은 항상 혼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앞 구간의 물량은 그 쉔먼트 DP, 즉 장비를 요만큼 만들어 주세요 하는 DP가 늘어나는데 저 뒷구간은 줄어드니까 MRP 플래닝을 하거나 라인 운영 계획을 짤 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No Forecast, No Allocation 정책을 과감하게 도입을 했고, 판매 계획을 변동하지 않으면 구매 계획은 생산 계획은 절대 물량은 변동되지 않는다. 그래서 디맨드 드리븐 서플라이 플래닝을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셀인 베이시스 콜라보레이션 앤 컨센서스라고 표현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업은 판매 계획을 조정하지 않으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그 물량이 변동되지 않는 체제를 갖추었고요. 그러면 이제 그 판매 계획이 쭉 있는데 저희가 한 거는 전 세계의 모든 그 바텀업 디맨드, 즉 어떤 나라의 어떤 딜러가 파는지 그 DP를 9개의 넘버링으로 우선순위화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온라인의 로직이 들어가는데 소위 말하는 디맨드 네팅, 디맨드를 하나하나 다 뽀개 가지고 지난번에 얼로케이션이 있었는지, 지난번에 DP가 있었는지, 지금 딜러한테 오더는 있는지, 그게 1순위. 그다음에 DP는 있었고 얼로케이션은 또 있었지만 아직 오더가 없는 건 2순위. 그리고 뭐 맨 끝에는 뭐 이번에 처음으로 DP가 입력됐다. 그러면 이제 그 시스템이 그거를 다 계산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기는 쉬워요. 그래서 굉장히 정책적으로 사장님과 어떤 경영진의 의지가 되게 중요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이게 만들려는 그 변화 관리 노력도 굉장히 이제 병행을 해야 합니다. 저희는 그 과정을 다 거쳤고, 세 번째는 이제 그 밑에 예시 그림이 있는데 시나리오 플래닝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로직으로 가면 이렇게 얼로케이션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 수익성을 조금 더 중요시 여겨서 수익성 하나만 갖고 얼로케이션을 해보자. 그럼 저희가 온라인에서 시나리오 하나 따가지고 플래닝을 하면 처음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비교하고 의사결정 받아서 이제 얼로케이션 결과를 바꾼다든지, 또 예상하지 못한 입찰 물량이 있어서 뭐 갑자기 신규 디맨드가 이렇게 갑자기 팝업 됐을 때 개의 우선순위를 최고로 높여주면 기존에 받은 얼로케이션이 어떤 그 딜러의 어떤 디맨드가 그 변동되는지를 보고 이거와 저거의 그 우선순위를 비교해서 의사결정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재고 레벨을 계속 바꿈으로써 타겟 재고를 변경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재고 레벨까지 바꿀 수 있는 그
시나리오 플래닝을 공급 계획 쪽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서플라이 쪽은 고도화가 됐는데 서플라이에 들어가는 인풋이 양질의 데이터가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 모든 회사가 마찬가지겠지만 영업은 수요 측 이 정확도 얘기하면은 좀 꺼려하죠. 그래서 제가 일화로 10년 전에 디맨드 어큐레시 갖고 막 영업이랑 회의하고 챌린지 하니까 막 그 얘기를 한참 듣던 어떤 팀장님이 제가 과장 시절인데 "그럼 노 과장 내가 뭐 반성문이라도 써야 되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저한테 AI 머신러닝 저 베이스 포캐스트 저런 툴이 있었다면은 상호 디스커션도 되고 서로 스터디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이제 오래전 일이라 그런 걸 할 수가 없었고 그렇지만 지금은 때가 바뀌어서 저희도 저런 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DP와 MI 쪽의 플랫폼을 저희가 온라인으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그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 그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을 일단 좀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처럼 이 변화의 혁신을 동력을 잃지 않는 조직, 그다음에 좀 더 분명한 룰 앤 폴리시, 아까 가버넌스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거버넌스 체계를 가져가고 비단 그냥 수요직 정확도뿐만 아니라 SCM 전반에 걸쳐서 어떤 KPI를 관리해야 우리 회사가 정말 SCM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 고민을 한 다음에 저는 한 가지 분명하게 믿는 것은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은 일하는 방식을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사장님이 영업 챌린지하고 영업조화되면 어큐레시는 일부 올라가겠으나 그 이상은 절대 올라갈 수 없고요. 그러면 일하는 방식을 바꾸려면 엑셀에서 일하는 방식을 벗어나서 공급 계획을 우리가 성공했듯이 수요 계획 고도화도 지금 저의 남은 숙제입니다. 어 제가 좀 급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 백점우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그럼 간략하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들 자체가 결국은 어떤 플랫폼이 필요한 거고 방금 노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을 드라이빙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O9이 갖고 있는 플랫폼은 날리지 그래프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빌드가 돼 있고요. 그 위에 결국은 서플라이 체인 플래닝을 위한 그런 케이퍼빌리티가 빌드가 돼 있지만 단순히 O9이 그 서플라이 체인 플래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영역 확장이 돼서 첫 번째로는 서플라이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업스트림 서플라이 체인과의 연계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 리스크를 그 디텍팅에 센싱할 수 있는 그 SRM과 통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지금 확장이 돼 있고요. 그리고 중간 부분에는 결국은 ESG 부분에 있어서 ESG에 관련된 스코프 1, 2, 3 데이터들을 이 디지털 트윈 안에 담아 넣어서 실제 이러한 그 스코프 1, 2, 3에 대한 탄소에 대한 배출량을 고려한 그런 어떤 S&OP 또는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현재 전체적인 솔루션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실질적으로 리테일과 그리고 컨슈머 프로덕트 쪽에서 원래 많이 활용이 되었던 레베뉴 플래닝, 결국은 그런 어떤 프로모션이나 프라이싱을 고려한 또는 커머셜 그런 어떤 텀앤 컨트랙션을 잘 고려한 레베뉴를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솔루션도 이미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는 그런 CPG와 그런 리테일 인더스트리뿐만이 아니라 전체 다른 그런 어떤 인더스트리에도 확장할 수 있도록 지금 모듈이 그 케이퍼빌리티가 마련이 돼서 이미 많은 파일럿이 진행되고 이제는 고객 시장에 출시한 그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작년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작년에 한 85개의 프로젝트가 골라이브를 했고요. 그리고 매년 지금 연매출이 매출 자체가 그 급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존 투자자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를 계속 저희들에게 더 해줘서 그러한 투자를 받은 돈이 결국 새로운 솔루션, 제네에 대한 개발 이런 쪽에 많이 투입이 돼서 현재 이노베이션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솔루션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러니까 좀 몇 가지 하이라이트 될 수 있는 고객사 새로 브랜드 로고를 확장한 그런 어떤 그 로고를 보여드리면 뭐 애플이라고 하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도 저희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방금 보여드렸던 HD 현대인프라코도 실제 확장을 하는 개념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저희 플랫폼을 활용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포스코가 올해 사실은 새로운 고객사로 저희와 함께 혁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터치리스 플래닝 또는 어떤 자동화 이런 걸 통해서 기업들도 결국은 이런 자율주행차처럼 핸즈프리의 그런 엔터프라이즈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해 드리는 것이 O9의 그런 어떤 가고자 하는 방향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디지털 혁신, SCM 디지털 혁신의 그런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의 세션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